이번 시간에는 여기 따로 리본 메뉴를 꺼내놨듯이 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레이어는 여기 아이콘에서 보다시피 층층이 쌓여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도면을 구성 요소별로 한 층 한 층 한 층에 다 담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벽은 벽체선끼리, 그 다음에 문이나 창호 기호 혹은 기타 해치 혹은 이제 각 실의 명 혹은 이제 기타 설비적인 요소라든지 전기적인 요소라든지 전기 설비에 관한 거라든지 이제 기타 도면의 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또 따로 기타 창에 잡는 거라든지 해서 이제 도면의 설명이라든지 해가지고 면적 계산이라든지 그 구성 요소가 무지 많은데 그거 별로 담은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림으로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전에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던 건데 이제 보면 레이어 말 그대로 이제 도면에 있는 정보들을 그룹화하고 이제 그 사용하는 그 구성 요소들의 선의 종류와 색상의 가중치를 일치화시켜서 이것만 가지고도 어떤 레이어다 어떤 레이어다라고 알 수 있게끔 기준을 세우는 걸 레이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패션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옷에서 나오는 것처럼 레이어 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겹 입는 것처럼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사진처럼 도면의 구성 요소들을 벽체라든지 기타 기호라든지 전기 배선도라든지 기타 설명 같은 거로 해서 층층이 나누는 거예요. 이제 도면층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한테 그 창을 띄워서 보내줄 텐데 그 창에 이제 A 레이어에 담긴 애들을 껐다 켜는 거, 그 다음에 잠그는 거, 선의 종류라든지 색상을 변하게 한다든지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레이어가 도면 작성에서 무엇을 뜻한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보면 그 레이어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면 도면 작업 시간을 상당히 낮추실 수 있습니다. 일단 수정 변경할 때 내가 원치 않은 것까지 같이 묶여서 수정 변경이 되거나 삭제되는 거를 일단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성 요소별로 따로따로 복잡하게 많이 있는 도면 요소들을 담고 있는 도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요소별로 도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구성하고 제어하고 편집하고 통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여러분 화면상에서 읽고 있는 것처럼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레이어가 많아지면 어쨌든 간에 파일 용량이 같이 늘어나고요. 그 레이어가 담고 있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작업하는 환경이 이제 복잡해지거나 느려지거나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도 편하고요. 일단 그 레이어 창 켜가지고 선 색상 모양 같은 것들은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로 사용하고요. 도면층 특성 관리자 이제 요 이게 지금 레이어 옛날 2013 버전 옛날 거 창인데 이게 레이어 창입니다. 지금 CAD에서도 켜서 보여줄 거고요. 이제 요 앞에 있는 게 이름이고 요 상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몇 층에 있냐는 겁니다. 이 파란 표시로 체크되어 있는 층에 타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무슨 선을 하나 긋든지 해치를 하나 넣든지 간에 다 요 0번 층에 담기게 됩니다. 0번 층이랑
데프 포인트라고 하는 창이 있을 텐데 그 두 개는 자동으로 레이어 창을 키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이야기할 거고요. 그 0번은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항상 얘가 첫 번째 생겨져 있고요. 이 지금 체크되어 있는 그 층에 모든 게 다 담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금 작업하는 층이 어딘지 알고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다시피 키는 거 온앤오프 기능이고 동결은 말 그대로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도 안 되고요. 순간적으로 화면이 뿌얘지고요. 그 해당 레이어 층은 그렇습니다. 잠그는 거는 보이기는 보여지는데 일단 동결은 사라지고요. 그 레이어 층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잠그는 거는 보이는 긴 보이는데 뭐 선택도 안 되고 그 이동도 안 되고 수정 변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 작업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어서 보기는 봐야 되는데 같이 저 휩쓸려 갖고 이동되거나 어떤 수정 변경이 되거나 뭐가 첨가되는 걸 원치 않을 때 잠그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눈에 레이어들을 그 도면 요소 안에 많이 담다 보니까 그 구별하기 쉽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색상을 정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과제 나갈 때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설계 사무소라든지 각 건설회사별로 대형 건설회사별로 요 레이어를 작성하는 포맷이 있고 레이어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어 파일을 만들 거고요. 레이어 파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여러분 컴퓨터에 다 깔아줄 겁니다. 그 도면 틀도 그렇고 도면 타이틀도 그렇고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뒤에 저기 플랫 명령어, 출력 명령어 배울 때 할 플라스타일 테이블 같은 경우도 다 회사에서 쓰는 규격이 있어요. 그걸 깔아주긴 할 건데 그렇습니다. 선의 종류, 컨티뉴션도 쭉 있죠. 선의 가중치라는 건 여러분들 설계 시간에 제도하면서 선의 굵기라는 걸 배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관한 겁니다. 이제 투명도 또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플라스타일 같은 경우 이제 그 요 색상 그대로 펜이 나가는 건 펜 색상이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0번 1번부터 9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으로 나와요. 초록색,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뭐 선홍색으로 나오는데 그 선홍색이라도 4번, 5번이라고 하면서 그 고유의 색상 번호가 있어요. 그 색상 번호를 보여주는 거고 요 플러스에서는 빨간 동그라미표가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다 레이어들이 전부 다 출력할 때 거침없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력할 때 여러분들 의도치 않게 뭐 치수선이 없어진다라든가 해치선이 없어진다거나 했을 때 작업할 때 캐드 프로그램에서는 다 켜지는데 종이로만 출력이 안 된다 할 때 여기를 잘 보면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그 주차 금지 표시 같은 게 있으면 붙어 있으면 걔는 출력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할 때 필요해서 캐드 화면상에서는 같이 움직이되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수정 변경과 클릭이 다 되더라도 출력은 안 원치 않을 때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면은 그게 뜹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이제 이거 뒤에 그 레이어 창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층을 설정해서 여러분들만의 레이어 파일을 만들 건데 그때 필요한 설명들입니다. 일단 한번 쭉 보고요. 자, 여기 더 가까이 보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말했던 빨간색 주차금지 표시 같은 거 그거 있어야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데프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그 가선 같은 거가 점선 파선 뭐 그런 게 뜻인데 점선 파선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하지 않는 가선이라는 건데 얘는 이제 보조선으로서 여러분 작업할 때 틀을 세워준다라든가 그러니까 그 치수선이랑 도면 벽체선이랑 간격 띄우기를 할 때라든가 그러니까 그 도면 작업을 필요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보조선을 세우기는 하는데 그게 출력하기는 원치 않을 때
그래서 데프 포인트 합니다. 얘 0번하고 데프 포인트는 이 레이어 두 개는 자동으로 설정되고 데프 포인트는 넌 플랫 레이어라고 해서 절대로 출력이 안 됩니다. 얘는 뭐 선택도 안 되고요.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제어가 아예 안 되게끔 이제 탁한 색깔로 저렇게 플롯 아이콘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출력 가능과 출력 불가를 갖다가 고를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이걸 그거 뭐야 저기 보조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려놓을 텐데 이 화면을 참고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선의 굵기가 얘는 레이어의 이름, 그 다음에 센터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레이어 이름 이렇게 CEN이라고 센터의 앞에 세 글자만 해주고 붉은색 그 다음에 제일 얇은 선이라고 해서 선 굵기를 갖다 이렇게 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벽체선은 주 내력벽과 이제 가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내력벽은 보통 노란색으로 합니다. 내력벽은 보통 노란색으로 하고 그 외의 벽은 이제 흰색으로 하거나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많이 하고 가다못해 치수선도 숫자가 눈에 팍팍 띄어야 돼서 초록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선이라든지 비내력벽 아까 이야기했던 내력 힘을 받는 벽이 아닌 이제 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고요. 그것도 같은 선 굵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해치 이렇게 이름이 되고 그레이색으로 많이 하고 파란색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구 여러분들은 가구 배치에 대해서까지 도면 작성할 때 안 할 텐데 그거 따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히든선으로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써줄 때 건축주의 그 의견에 따름이라고 보조적으로 글을 더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선 보통 이제 이렇게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인면선이라든지 다른 엘리베이터선의 설비설사 같은 선들도 같은 색상이든지 같은 선 굵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은 이렇게 가는데 색상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레이어 파일을 만들어 봐야 문자까지는 오늘 안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파트 평면도를 하나 확대해가지고 해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단축키 모음을 이 클래스에 업로드 해둘 텐데 거기에 보면 펑션키라든지 다 컨트롤 키와 함께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컨트롤 키 0번은 이렇게 화면의 모든 이제 메뉴라든지 아이콘들을 사라지게 해서 요 도면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컨트롤 0번 하면 다시 다 뜹니다. 이렇게 아이콘들 들어가고 컨트롤 키가 0번 하면 이렇게 작업 화면만 집중할 수 있게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지금 치수선이랑 해치랑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창호 기호랑 각 실의 이름이랑 지시선이랑 그다음에 뭐 많거든요. 그 단차의 표시라든가 단차의 표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구름 수정 기호라고 해서 랩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수정 변경이 된 그러니까 도면은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표시 기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들을 위한 블록도 따로 있고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다음에 EPS, TPS라는 게 뭐냐면 PS 자체가 파이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렉트로닉이냐 텔레콤이냐 해가지고 전기라든지 통신 장비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 안에도 ADPD라고 해가지고 공기 덕트, 파이프 덕트 해갖고 난방 배관과 공기 조화하고 관련된 것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덕트라고 해서 지나가는 게 있고, 상하수도들이 파이프 덕트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화장실 주변에 있고요. 식당이라든지 물 쓰는 주방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실내 침실이라든지 거실 공간보다 화장실이라든지 발코니는 한 단 낮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관도 그렇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해치, 우수관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돌아오면 여기 간단한 메뉴창에 보면 레이어 종류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그거면은 에리어라는 건 면적 계산하는 건데 이건 티도 안 날 거고. 이렇게 문 지워지는 게 보이나요? 문기호들이 사라지고 딤을 지우면 치수선들이 싹 사라집니다. 디멘션의 약자 해가지고 딤을 치수선 레이어 이름으로 쓰는데 이름을 쓰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선들 싹 다 사라지죠. 화면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아까 문기호들 잘 보고 있어요. 문기호들 이 동결을 누르면 사라집니다. 온앤오프 기능하고 비슷하긴 하죠. 근데 잠그면 존재는 하는데 선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치수선만 선택이 되죠. 그 앞에 있는 거. 여기 보면서 선택하려고 하면은 열쇠 표시가 뜹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레이어를 구별을 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볼 수 있고 아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가구다. 그 다음에 갈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해치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지시적인 표현이거나 치수선의 숫자거나 각실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라고 한눈에 눈에 팍팍팍팍 구별돼서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의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있다. 작업의 효율성과 도면의 인지성을 팍팍 높이기 위해서 많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구별해서 담아갖고 도면 작성할 때 사용한다 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이 도면 안에서 레이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네. 새로 파일을 열어서 하려고 했는데 LA라고 앞에 그것만 여기 알파벳 2개만 눌러도 레이어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레이어 창이 뜹니다. 레이어 창이 뜨고요. 얘는 더 키울 수 있고요. 아까 보여준 대로 그 0번하고 데프 포인트는 알아서 있습니다. 자동으로 있고요. 얘는 이렇게 어떤 거와 상관없이 이제 출력이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레이어와 같은 선의 색상, 선의 종류, 선의 색 굵기 그런 포맷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주면 되고 아까 창이 있었나요? 이 창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층을 이사 다닐 수도 있지만 아이콘 딤 제가 딤 선택하는 순간 체크 표시가 딤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작업하는 레이어 이사를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제가 해치를 누르는 순간 얘도 그 이상합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이동해도 상관없고 체인지라고 체인지 명령어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레이어 이름만 써가지고 이달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렇고요. 요게 새로 만들기고요. 레이어 새로 만들기. 저렇게 알터키에다가 더하기 얘는 눌러도 됩니다. 얘는 알아서 동결 되는 거 뷰포트가 요 뷰포트가 동결된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선택된 레이어 지우는 겁니다. 딜리트 레이어라고 나오죠. 그리고 얘는 지금 커런트 현재 창으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퍼니처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그걸로 이사를 가고 요 리본 메뉴에 얘도 이사를 갑니다. 그게 이사 이해되나요? 그리고 아까 온앤오프 기능은 보여줘서 알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 층을 갖다 끄면은 제가 신기루처럼 내 바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창을 끄게 된다면 그래서 다시 키워주고 이거 온앤오프 기능은 알 거고 프리 동결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잠그는 거고 만약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치면 레이어 2번 그 다음에 바로 위에가 얘 색상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기본 인덱스 컬러라고 해서 1번부터 쭉 있고요. 9번까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금 현재 색상이 나오고 바꿀 색상이 앞에 뜹니다. 블루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추루 컬러라든지 칼라북 가서 색상 선택하지 말고 인덱스 컬러 안에서 다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야 출력할 때 플러스타 테이블 만들 때 여러분들이 고생을 안 해요. 색상 찾는다고. 여기 이제 보면은 총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5가지의 번호, 255가지의 번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골라주면 되고 Continue 클릭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라인 타입 로딩하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창을 더 미리 많이 꺼내놓고 고르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그 다음에 투명도 90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네요. 일단 캔슬하고 보여줄게요. 그 센터선으로 보여주면 이 뒤에 빨간 선들이 다 센터선이니까 벽체 중심선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선택하기 쉬울 것 같아서 따따따따따 제가 선택을 하고 하나를 누르면 다 같이 동시에 변한다라는 거는 알죠? 센터선 클릭하고 투명도를 주는 거에 대해서 보여줄게요. 그럼 센터선이 어떻게 변하느냐? 80 거의 흰색처럼 아예 안 보이는 게 보입니까? 잘 봤어야 되는데. 자, 그냥 다시 한 30 정도로 올려주면 보이나요? 빨간색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 예, 그 기능 되겠습니다. 예, 칼라 번호 1번 해당되는 거고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뷰포트가 나중에 뷰포트라고 이제 할 건데 그때 이제 보게 할 건지 동결을 시킬 건지에 관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레이어를 쭉 만든 다음에 이거는 그룹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들을 따로따로 담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쭉쭉쭉쭉 필터를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레이어 매니지먼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이 2013년도 거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레이어 상태를 바꾼다고 하는데 그럽시다. 그래서 이미 요렇게 많은 레이어 이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그룹을 하나 이름을 새로 줘서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경로를 파일 여러분 저장하듯이
이제 저장할 경로를 선택해달라고 하고 LAS라는 이름으로 요 문서 폴더 안에 저장이 됩니다. 되나요? 임포트하면 다시 갖고 올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레이어 파일만 안 보여주기 때문에 드로잉 파일 먼저 보이기 때문에 안 뜹니다. 요렇게 돼 있고요. 메모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켜보면 이렇게 만들어서 요 레이어 파일을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일단 거기는 너무 많고요. 요거는 그 레이어들을 그룹화 시키는 뭐 필터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커런트 레이어로 만들 건지 매치 더 레이어 그렇습니다. 프로퍼티 창 아까 봤죠? 그냥 레이어 창이라고 이야기해 레이어 관리자 창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어렵나요? 과제는 따로 설명을 할게요.